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많은 시선이 주목돼 있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5월 9일인데요. 국회였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여야 간의 원내대표 합의까지 간 사안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장의 인사말에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국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2달 사이에 2편의 논문을 공저자료에서 학술지 발표했습니다. 이거 가능한가요?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스펙을 쌓았다는 것 자체로 마치 조국 전 장관과 같은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는 것은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 네, 지난 5월 9일 국회 일정 기억나십니까? 바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날이었는데요. 자, 화면으로 보셨듯이 이날 김남국 의원이 한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집중했고 또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 와중에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고 코인 매매를 했다 이런 지금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예, 글쎄 그 청문회 자리에서 이모 발언까지 했죠. 네. 그래서 전 국민을 웃긴 예. 사건인데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게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이 정도로 썩었나 네. 하는 자탄을 하게 만듭니다. 이건 국민 모두가 지금 자탄을 하게 만드는 대사건이에요. 문자 의도로 일부 언론에서는 코인 게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국회 의정단상에서 코인을 하고 있다. 또 그 지갑 이 김남국의 지갑 4개 중에 딱 한 개를 분석을 하니까 1,400건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네. 그 중에 상당수가 그 회의 중에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상임이나 뭐 청문회나 등등. 네. 회의 중에 이제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이 김남국 같으면 지금까지 그 가난 마케팅 일부 언론에서 이미 이제 빈곤 포르노다, 이 가난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고문한 운동화를 신고 네. 라면을 상시로 라면만 먹으면서 네네. 이 살아온 그런 이 젊은 변호사다. 그런데 그 사람 지금 주변에 코인이 거래가 된 것이 주로 10억 단위예요. 기본이 10억 단위예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그 지갑 하나를 터니까 60억 원으로 위믹스라 크는 잡코인, 이른바 그걸 김치코인이라고도 하는데 네네. 비트코인처럼 뭐 세계적으로 널리 그 유통이 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유통되는 코인도 아닌 잡코인이라는 코인이에요. 우리나라 그냥. 게임 우리나라 업체 게임 업체가 만든 코인이죠. 건데 네. 이게 200~300원 하던 것이 그 21년 12월 달에 그 이제 김남국 등이 그 발의를 한 그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게임 진흥법인데 그 진흥법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게임 머니를 이런 가상화폐를 할 수 있다. 네. 요 조항을 하나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게임 머니로 쓸 수 있는 가상화폐의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네. 그 법안인데 그 올라가자마자 28,000원까지 이 위믹스라는 코인 가격이 튄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내려올 때 김남국이 전량을 매도했다 뭐 이러는데 어떻든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겁니다. 김남국이 실제 무슨 돈으로 이걸 샀냐, 코인을 샀느냐. 본인은 뭐 전세금 플러스 주식판도 이렇게 얘기를 근데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미 그 맞지 않는다. 산수가 네. 안 된다는 것은 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미 그 10억이 전세금으로 또 움직였고 했는데 이게 LG 디스플레이라는 그 주식을 10억 원어치 산 것도 무슨 돈하고 샀냐는 것도 예. 문제가 되지만 우선 그걸 팔아가지고 그 10억 가까운 돈이 생겼는데 그걸 갖고 또 이쪽에 10억 쓰고 이쪽에 또 코인 사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코인을 무슨 돈으로 샀느냐 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자신이 전 재산을 이런 잡코인 이른바 김치코인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걸 일부 언론에서는 몰빵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른바 몰빵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느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표현 쓰더군요. 전 재산을 어떻게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근데 또 KBS 단독 보도로 어제는 게임 예. 코인 같은 마블엑스 이걸 또 10억 가까이 샀다. 예, 이런 마블엑스를 얘기도 사서 있죠. 그거는 또 3억 이익을 봤다고 나왔어요. 네, 3억 2천 정도 이익을 이러니까 봤을 뭐 거다. 코인의 귀재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문제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에는 심지어 어떤 식으로 제목이 나왔는가 하면 게임 업체에서 이 코인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 네. 이게 신문 사설이 제목이에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제목을 붙였을 일은 만무하단 말이에요. 아마 기자들이 어느 정도 취재가 됐겠죠.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냥 자체 진상조사단 어제 꾸렸죠. 첫 예, 회의했고. 예, 그냥 지금까지 일단 이제 감찰을 지시해서 감찰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것이 과연 김남국 한 사람 뿐이겠느냐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 코인에 연관돼서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그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 규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뭐 보석 같으면 색깔까지도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뭐 무슨 색깔의 가격은 얼마고 한 거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골동품까지도 신고를 하는데 코인을 신고하라고 국회 사무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을 신고한 의원은 한 명도 없어요.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자신의 그 놀이터로 이 코인을 하는 것을 좀 부끄럽게 여기는 건 확실한데 그걸 다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공개를 하면 그 보기가 안 좋고 자기에게 마이너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코인 게이트가 이제 시작은 됐는데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이처럼 썩었느냐. 썩었다. 예, 네. 총선 1년 전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어진간상에서 앞으로는 뭐 질문하고 이상한 이모 교수란 걸 이모라고 그 잘못 알면서 그것도 고치지도 않고 질문을 하면서 코미디죠. 네. 예, 하면서 밑으로는 코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법률가가 네. 예? 법률가가 뭐- 법사위에서 말이에요. 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조사할 때가 아니라 출당 또는 탈당 뭐 선제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아마 깨질걸요? 왜 그런가 하면 송영길 돈 봉투 사건에 연관된 국회의원이 적어도 20명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런 코인에 연관된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하면 이제 전수조사를 안 할 수도 아마 없을 거예요. 네네. 전수조사를 하면 아마 20, 30명은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 169명쯤 남아있는데 민주당 깨지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를 검찰이 인지한 게 사실 지난해라고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당시에는 기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은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압수수색을 기각한 부장 판사가 지금 신상이 틀렸습니다. 네. 이분이 어떤 사건을 영장을 발부하고 어떤 사건은 영장을 기각을 했느냐 쫙 일람표가 나와가지고 예, 보니까 심지어 그 김봉현이라는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네. 이 김봉현이 도주를 하기 직전에 그 이 영장을 기각을 하는 바람에 결국 도주가 돼 버렸거든요. 네. 그 영장을 기각한 분도 이분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이게 그 이분이 영장을 기각한 사람 중에는 이 코인 업계에 연관된 사건은 대부분 기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이 쭉 사건 나온 걸 보니까 그래서 또 이 사건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판사가 어떻게 로비를 받고 영장을 기각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 우리 그 법관의 선입관 자체가 예. 이 영장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인신구속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어떠한 폐단이 있다. 인권이 침해되고 뭐 하는 폐단,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하는 폐단이 있다. 그건 다 좋은데 그게 너무 설려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이번에 이건 아마 제가 보기로는 영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어제도 의회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 처음에 FIU에 금융 그 정보 분석원에 처음에 거래소에서 신고를 했을 때는 네. 자체 FDS라 크는 그 이상 거래를 그 감지하는 기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시스템이. 네네. 그 FDS에서 그 걸린 사건을 차보다 다 보내는 모양입니다. 그건 이제 FIU에서 그것도 부장판사 출신이 위원장인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첫 번째는 이게 이 돈 자체가 이상한 돈 아니냐? 응? 이 부당한 이제 재산 네. 이슈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부당한 거래로 보이는 경우. 예.
또 그리고 하나는 뭐 공중 협박에 그 쓰이는 돈 아니냐. 네네. 이제 이 세 종류를 보는 모양이에요. 그렇다 범죄 혐의가 있는 예, 그런 예.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남부지검에 이걸 보냈단 말이에요, 자료와 예. 함께. 그런데도 여기에 연관되어서 이 영장 담당 판사가 두 차례나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을 이 계좌를 추적하는 영장이에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기각을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네. 왜 그런가 하면 온 국민의 관심이 이제 쏟아지고 지금은요 이미 언론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전부 다 이게 뭐 정말 전문 기자들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아마 사실 뭐 오비- 단독 보도를 앞서서 예, 아마 이 내고 OBS 있어요. 기자도 아마 거기 붙어 있을 거예요. 전문 기자들이 다 붙어가지고 네네. 지금 취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밝혀지고 있는데 예. 과연 이 계좌 추적 영장을 언제까지 기각을 시킬 수 있겠느냐, 아마 기각 못 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강제 수사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강제 수사 해야죠. 이 정도 같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아침 언론 사설에 우리나라 주요 언론이 사설에 이거는 코인 업체에서 받은 돈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로비성으로 받았다는 그런 그런 사실까지 암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김남국 그 의원 같으면요, 이 재산 형성 과정이 거의 훤하게 다 드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변호사를 언제 개업을 했고 변호사를 해서 맡은 사건은 무슨 사건이고 그 수입료가 얼마다 하는 것도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이 지금까지 나는 구멍나는 운동화를 신고 있고 그리고 매일 라면만 먹는다 하는 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국회의원 봉급해봐서 빤한데 느닷없이 그 10억 단위의 돈이 주변에 있고 60억짜리 코인이 발견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KBS 단독 보도를 했지만 또 10억짜리 또 다른 코인을 사서 그게 3억 이익을 보고 뭐 이랬다면 그리고 그런 잡코인에다가 몰빵을 했다면 뭔가 그에게 간 돈이 정상적인 돈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돈을 힘들여 번 돈이 아니다는 겁니다. 네. 힘들여 번 돈을 그렇게 몰빵을 할 리가 있습니까? 네. 그건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번 돈이 아니고 신문 사설처럼 뭔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렇다 그러면 강제 수사를 해야 되겠죠. 온 국민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김기현 대표는 김남국 방지법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 실효성 있을까요? 그건 이제 앞으로 김남국 방지법 지도 가만 보니까 그거예요. 그 앞으로 이 코인 같은 것도 전부 다 공개를 하고 네. 다 재산 등록을 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아마 이것이 김남국 방지법의 주요 요지 같는데 네. 글쎄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게 우리 그 공직자들이 이 국회의원들이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그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공직에 나가는 사람, 특히 선출직 공무원으로 그 나가겠다고 해서 어디 출마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막스 웨버가 그 소명의식을 가지라는 그 책을 쓴 게 있는데 소명의식과 열정, 이게 정치인에게는요 제일 필수적인 거예요. 이 열정과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서는 빵점인데 제가 보기로는 우리 국회의원들 소명의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임위든 본회의든 그 자리에서 코인이나 하면서 이 자리를 채우고 앉아있다는 자체가 공직자로서는 빵점이죠. 이번에 사실은 지금 총선이 11개월 남았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적어도 코인 만진 사람들은 난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다 사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베버가 소명 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를 얘기했는데. 예, 소명의식으로서의 그렇죠. 정치라는 게 그한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네. 그게 그 보면 막 그렇게 뭐 길리면서 따고는 못 보겠지만 예. 하나 확실한 것은요. 네.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 균형 감각과 열정이다. 예. 그걸 이제 막스 웨버가 설파를 했는데 예. 그 책을 보면 그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번역을 잘하신 분이 최장집 교수님이에요. 네네네. 최장집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의 기준에 미루어 보면 우리 의원들 중에 과연 균형 감각과 그리고 열정을 가진 분이 얼마나 있겠느냐,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느냐. 예.
한번 짚어볼 문제입니다. 뭐 정치인들도 정치를 소명이자 뭐 직업으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으로 위촉이 됐고요. 첫 회의를 통해서 다시 재등판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댓글 공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이 됐었죠.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이런 분인데 당시에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김 전 장관을 수사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일길래 이렇게 다시 이분을 소환했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댓글 사건으로 구속 기소가 됐죠. 네네. 그래서 1,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네.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은 무죄다. 이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한 건데 네. 대부분에서 본 시각이 난 맞다고 봐요. 뭔가 하면 이 국군 사이버 부대 자체가 네.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버 부대는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약 적게는 3,000명, 많게는 6,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 하루 종일 우리 대남을 그 남쪽을 향해서 공격을 지금 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설한 부대인데 우리는 그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사실 북한의 그 사이버 부대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열악하다고 할까? 네.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 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거기 대응 능력도 나는 그 현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이버 부대에서 대응을 한 것이 댓글 조작으로 그렇게 그 결론이 나서 결국 그걸 결재를 한 김관진 장관. 예. 근데 이분은 이 체크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본 기록에 네. 이 체크를 한 게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그 마치 승인을 하고 지시를 한 것처럼 인정이 돼가서 1, 2심 유죄를 받았는데 예. 결국 3심에서는 이제 파기환송이 됐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그 사안이고 어디까지는 신분은 피고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혁신위에 그 부위원장으로 그 모시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네. 정말 그 북한도 지금 겁을 내는 분이다. 네네. 북한이 무서워한다 그랬죠. 무서워하는 예. 분이다. 이런데 그 말도 사실인 것 같고 어쨌든 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 구속 기소를 했던 분을 예. 지금 대통령이 돼서 아직도 재판 중인데 이 혁신위의 부위원장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극찬을 했다는 것은 예. 조금 의외는 의외입니다. 그런데 예, 예. 또 한편 지금 국민 여론상으로 보면요. 모두 다 박수를 쳤을 거예요. 저는 예. 그렇게 믿습니다. 왜 어떤 그런가 근거에서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관진 장관이라면 그 국가안보실장도 지내고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도 지내고 국방장관, 예. 한 문자 그대로 그 강골 군인입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군이 당나라 군이냐 뭐 이런 비판을 받을 때마다 예컨대 예. 전방에 경계가 뚫려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애들이 우리 국군이 먼저 발견한 게 아니고 와서 배를 눌려가지고 노크 기순 이런 거 노크 있었잖아요. 기순이라는 그래서, 표현이 예.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우리 군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고 네. 탄식을 내뱉었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바로 이 김관진 장군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재판 중인 분이지만 이렇게 국방혁신위의 부위원장으로 모신다. 네. 그리고 또 한편 이번이 그냥 부위원장이 아니고 아마 여기에 그 혁신위의 특별 자문위가 있는데 거기 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자격일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참 잘하신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글쎄요. 70세가 이제 넘은 고령이시고. 예, 또 그리고요. 예. 파기환송이 됐다면 의뢰의 그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서 2심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그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으로 1, 2심 그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올라갔는데 네네. 그래서 정치 생명이 끊길 판인데 예. 그 대법원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그 앞장을 서가지고 결국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잖아요. 네. 결국 그러니까 2심에서 다시 거기에 맞춰서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가안보 현장으로 복귀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과연 어떤 소감을 얘기했을지 좀
주목이 되는데요.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사실 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제 좀 껄끄러워지고 또 북한은 연일 말폭탄 또 실제 뭐 핵실험 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국가 안보 현장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강성의 군인이 돌아와서 뭔가 전력을 재정비한다.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국방 혁신위가 나는 무슨 일을 앞으로 중심으로 할까 예. 봤더니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 강구를 만들겠다. 네. 아마 앞으로는 이게 그 무인기, 예컨대 드론을 통한 어떤 공중전, 네. 그리고 로봇을 통한 어떤 백병전, 네. 아마 이런 것이 미래에는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우리 군도 그 장정수를 계속 줄여들고, 예. 예컨대 뭐 오래전에는 68만의 현역병을 유지를 하다가 지금은 드디어 50만 군으로 줄였거든요. 네. 앞으로 그게 장정수가 줄어드니까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걱정이 그 앞서는 건데 어떻든 그 앞으로 미래전에 과연 이 옛날처럼 보병들이 백병전을 벌일 일은 마무하고 네네. 이 숫자는 줄겠지만 대신에 과학 기술이 접목이 된 강군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예. 우리 그 이번에도 그 해외 우리 무기들이 많이 수출이 됐습니다만 우리 그 안보에 과학이 접목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군도 세계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김관진 장군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안 하시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연 이번 주는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이 핵심 키워드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성과와 변화 또 과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있고 또 논의도 앞으로 더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얘기한 가운데 몇 번이나 전 정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소위 전 정부 탓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서 군이 골병이 들었다. 정치 방역으로 소상공인 영업, 재산권 민 의료진이 희생이 됐다. 반시장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라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 정부, 전 정권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자, 저런 말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어제 이 큰 회의를 두 번을 하면서 하신 말씀들 쭉 네. 들으면서 아, 윤 대통령이 이 범보수 진영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더하기 그 윤석열 정부 다 돼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네. 보수적인 그 제대로 그 이론 이념을 갖추고 있는 분이구나. 내가 안 그래도 어제 제 유튜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나도 깜짝 놀랐다. 첫 번째 이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먼저 풀자 한 분이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두 분이 그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그랬잖아요. 자신이 전 세계에 이 김정일의 변호인 역할을 했다. 북한에 가서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유명한 일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가서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한테 북한 제재 풀자고 얘기를 해서 마크롱이 아주 좀 역정을 낸 것처럼 네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 바람에 군에 여러 가지 군이 나약해지고 나태해지고 결국은 군이 골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 이 군이 골병을 들었다는 게 어제 오후에 사실은 그 인터넷 뉴스에 일제히 나오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강한 표현을 쓰느냐. 예. 그런데 그 뒤에 이 자세히 그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평소에 우리들이 늘 걱정을 하던 말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예컨대 네. 북한이 선의에만 기대는 평화는 가짜다. 이거 우리가 늘 하는 얘기거든요. 북한이 선의에만 기대는 평화. 이걸 그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걱정할 때 늘 하던 말입니다. 어떻게 북한이 선의만 생각을 하느냐, 예. 선의만 기대를 하느냐. 네. 그러면서 정치 예. 이념에 사로잡혀서 예, 북핵 위험을 고개를 돌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윤 대통령이 보기보다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렇습니다.
범죄자의 선의에 기댄다. 그래서 감시 시스템을 무너뜨려 버린다. 그 감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제도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은 네.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집을 부수고 하는 것도 아주 작은 시간이니까 비유를 잘했어요. 예. 집을 허무는 데는 하루면 된단 말이에요. 아주 시간이 짧게 걸리는데 그 집을 다시 짓는데 그 제도를 다시 만들고 다시 그 바로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제 하면서 선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북한의 선의, 범죄자의 선의. 예, 근데 마약 범죄 같으면 이 범죄자, 마약 범죄자의 선의에만 기대는 네. 그런 시스템. 그래서 예, 근데 수사 시스템 자체를 다 허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핑계 아래 예. 검사들의 이 손목을 다 묶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바로 세우고 하는 데는 앞으로 장시간이 요할 건데 지금 절대 다수의 야당 때문에 그 정비조차도 못 하고 있다. 네. 이런 표현을 썼죠. 예. 그런데 톤은 강하고 하지만은 정말 할 말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출범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뭐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좀 지지세를 이제 결집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1년 딱 되기 전까지는 네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이런 식의 강한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예. 예, 그동안에 근데 무슨 문제가 터질 때마다 네. 예, 가령 이제 경제 문제가 터지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재정이 다 그 텅 비어버렸으니까 뛰도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전 정부 탓을 언론도 했죠. 그리고 가령 집값이 폭등을 하고 또 뒤에서 폭락을 하면서 전세 사기가 벌어지잖아요. 어제 네. 그저께 윤 대통령이 계속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전세 사기 토양을 누가 제공했느냐 바로 임대차 3법이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전 정권이 임대차 3법 같은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드는 바람에 뭐 반시장 비정상적인 정책이 예, 될 전세 사기 토양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그 비상식화된 것 이것의 정상화. 예. 그 결론적으로 신문 일면 헤드라인이 그려놨죠. 네네. 비정상의 정상화. 저는 그게 1년에 맞춰서 그렇게 아주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한 건데 지금까지 이게 전 정권 하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야당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야당이 지금 절대 다수를 차지해서 어떤 의미에서 다시 뭐 좀 바로잡고 싶어도 그런 입법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거꾸로 정권 이양 전에 검수완박법이라는 거 앞에 그 1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6대 범죄 외에는 싹 다 빼앗았는데 네. 또 직전에 이재명과 문재인을 살리겠다. 아주 노골적으로 원내대표 출마한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는데 결국 2대 범죄만 빼놓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싹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러니까 윤 대통령이 하는 표현은 그겁니다. 범죄자의 선의에만 기대도록 만들어 놨다. 네. 그래서 지금 예컨대 이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국가 안보는 왜 이렇게 됐느냐. 네. 그리고 일본에 가서 대일 외교 이 한일 관계 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뭐 했느냐. 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닷없이 전 정권을 또 걸고 들어가는 것 같는데 예. 그것이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계획을 하려다 보니까 네. 전 정권이 탓을 할 수밖에 불가피했다? 없는 예. 그런 일이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의 훈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